안녕하세요. 태아이즈입니다. 가까이에 공원이 있는데도 오늘 처음 한번 나와봤습니다. 비도 조금씩 내리고 굉장히 운치가 있는 그런 공원이네요. 오늘은 석회미장의 경제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무슨 경제학이라서 거창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음, 실질적인 석회미장으로 할 때 생겨나는 돈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석회미장을 할 때 가장 큰 골칫거리는 단연 크랙입니다. 즉 갈라짐이죠. 흙미장도 마찬가지지만 석회로 작업되는 이 마감 미장의 경우에는 갈라진다는 것은 사용할 수 없는 재료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 선조들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가지고 이 갈라짐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다양하게 이 천연 섬유 그리고 해초 끓인 풀 등을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모래를 채워 넣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모래를 섞은 이유가 단순하게 크랙을 막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종류의 규사를 섞었습니다. 8번 규사와 7번 규사, 그리고 6번 규사. 제일 마지막에 든 이 제법 그 알갱이가 보여지는 이것이 6번 규사고요. 5kg씩 해서 총 15kg입니다. 그리고 소스회는 같은 5kg를 넣으면 적당하겠지만 이 소스케 파우더 제품 같은 경우에는 5kg로 무게로 측정을 해서 같이 배합을 하면 스케미장 몰탈 비율이 될 텐데, 지금 제가 만들어 둔 것은 소스케 퍼티 타입의 제품이거든요. 순수한 소스케도 들어있지만 그 안에는 물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kg를 넣을 것이 아니라 8kg에서 그 정도의 양을 넣으면 소스케로만 본다라면 5kg 정도 되는 그런 질량이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물을 첨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물을 먼저 넣고요. 7.73kg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소스케 퍼티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고운 그런 반죽 제품입니다. 그래서 작업하기도 굉장히 수월하고 느낌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작업을 했었을 때 뭐 누구나 쉽게 한다라고는 얘기 못 하겠지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점도와 성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규사를 만들어 놨던 15kg 규사를 한번 넣어 가지고 믹싱을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은 이 규사만 넣어가지고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실험도 한번 될 수 있겠네요. 섬유라든지 정점제는 전혀 넣지 않고요. 순수한 소스케와 세 가지 다른 사이즈를 가진 규사, 모래만 지금 섞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업하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점도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점제라든지 풀 같은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제품이 재료가 좀 쫄깃하다 할까요? 이렇게 흑선이 나가면 떨어지지 않고 바스라지지 않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딱 느낌이 흑선으로 바르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물을 조금만 더 첨가해서 작업하기 조금 더 쉽게 물을 조금만 더 첨가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의 제목이 석회미장의 경제학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규사 이야기를 하다가 왜 석회 경제학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요. 믹싱된 재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석회 자체만 가지고 작업하는 것보다도 모래나 규사가 섞이게 되면 내구성은 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작업성이 조금 힘들어집니다. 물론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죠. 모래가 듬뿍 들어가면 이 흙손에 전해지는 무게감이 확 달라집니다. 재료가 무거워지고 퍽퍽해져 가지고 다루기가 까다로워집니다. 또한 이 배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벽에 바르는 것까지 작업자의 경험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크랙을 줄이는 게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무거운 그리고 다루기 힘든 재료를 땀방울 흘려가면서 감수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생석회 한 줌을 얻는 것 그 자체가 공사였습니다.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깊은 산에서 석회암을 캐고 흙으로 큰 가마를 만들고 몇 날 밤낮으로 이 땔감을 떼어야지만 뽀얀 생석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워낸 생석회를 물에 또 부어가지고 소석회로 삭히고 다시 오랜 동안 항아리 속에서 숙성을 시켜야지만 벽에 바를 수 있는 소석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난한 과정에는 엄청난 노동과 땔감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처럼 철물점에 가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니었던 거죠. 정조대왕 시절에 수원 화성을 지을 때 기록되었던 화성 성력의궤 이걸 보면 전국에서 석회를 얼마나 사왔는지 그리고 그 가격이 얼마였는지 이렇게 적혀 있을 정도로 석회는 참으로 귀하고 비싼 자재였습니다. 일단 찰기가 없어서 작업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금쪽같이 얻은 석회를 되게 두껍게 이렇게 턱턱 발랐다가 갈라져서 아니면 떨어져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면 단순히 벽이 망가진 게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땀과 시간 그리고 막대한 비용이 허공으로 날아가게 되는 셈입니다. 석회를 만든 기회비용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 모래는 그저 값싼 체험제가 아니라 가장 비싼 자재인 석회를 가장 효율적이고 아껴 쓰기 위한 그런 절박한 방법이었습니다. 크랙도 잡고 원하는 두께를 확보하면서도 결국 석회의 소모량은 획기적으로 줄이는 일석삼조의 묘수였던 거죠. 우리는 수백 년을 버틴 오래된 건축물을 보면서 뛰어난 기술력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흙손을 지은 장인들의 손끝에는 늘 팍팍하니 현실적인 고민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싼 재료를 아낄까? 어떻게 하면 노동력을 줄여서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고 더 오래, 더 잘 버티게 할 수 있을까? 건축은 분명 고귀한 예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땀내 나는 생활이었고 치열한 경제였습니다. 이렇게 충진재를 사용하면서 석회의 경제학을 생각을 해보았다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오늘날 우리는 석회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무거운 규사를 섞어 마감하는 것이 지금도 가장 경제적인 선택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인저였습니다.